안녕하세요. 서울건축가 대표원장 최건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입냄새에 대한 모든 것을 딱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으십니다. 양치 꼼꼼히 하는데 왜 냄새가 나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냄새는 양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. 입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입 안에서 나는 냄새. 두 번째는 입 안이 아니라 다른 곳인데 그곳을 이제 입 밖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? 입 밖. 그러니까 코나 목, 드물게는 좀 전신질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80에서 90%는 입 안이 원인이에요. 그래서 입 안에서 제일 흔한 원인 세 가지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. 첫 번째는 혀의 설태입니다. 혀 윗부분에 좀 하얗게 끼는 그런 막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세균이랑 음식물 덩어리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그 냄새를 고약하게 만든 냄새 공장입니다. 그래서 양치를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하셔도 그쪽을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좀 냄새가 좀 심할 수가 있죠. 두 번째는 잇몸 연증 치주염입니다. 양치할 때 피가 나신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치석이 많다든지 입안이 텁텁하고 그런 비린 느낌,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칫솔질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. 염증 자체가 냄새를 만들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입마름 구강건조입니다. 아침에 특히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는 동안 입이 마르고 침이 줄면 세균 활동이 더 늘어나면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. 커피, 술, 흡연, 스트레스,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쉬는 습관도 건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도 제가 한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. 원장님, 저 위가 안 좋아서 입냄새 나는 것 같아요. 물론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근데 대부분 위가 원인이 아닙니다. 위가 원인이라면 보통 속쓰림, 신물, 잦은 트림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 먼저 입안 원인부터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입냄새 나는 공장, 냄새 공장, 설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혀를 닦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닦으면은 혀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칫솔이나 혀 클리너를 이용해 가지고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에서 5회 정도 그렇게 반복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만 하시더라도 좀 약간 확 좀 좋아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두 번째는 그 양치질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적으로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같은 것들을 조금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. 치아 사이에서 입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. 칫솔이 이제 거기까지가 좀 잘 닿지 않으니까 치실을 조금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가글 같은 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. 근데 가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알코올 가글이 입을 더 마르게 해서 악화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 적당히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, 네 번째는 입마름을 좀 관리하시는 겁니다. 입마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뭐 무설탕 껌 같은 거를 이제 자주 씹으시면서 그 침샘을 자극하는 거죠. 그래서 침을 나오게 하는 거고, 저희 쪽에서는 뭐 레몬즙이나 레몬물 같은 거를 조금 드시면은 뭐 좋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셔야겠죠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언제 치과에 오셔야 할까? 요건 딱 좀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. 내가 나름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냄새가 계속 된다. 혹은 양치할 때 피가 난다. 잇몸이 막 붓는다. 치석이 많다. 특정 부위에만 썩는 냄새가 난다. 임플란트나 보철 주변이 좀 찝찝하다.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가글로 버티시지 말고 원인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. 입냄새는 대부분 원인이 잡히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